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연애 때 남편은 참 자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 점이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동학개미니 뭐니 너도 나도 주식을 살 때 남편도 주변에 휩쓸려 주식을 했고 주식이 반토막이 나서 자금 수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저 몰래 대출을 받고 시댁에서도 돈을 빌리고 집 담보 대출까지 싹싹 끌어모아서 주식에 넣었습니다. 남편과는 이 일로 매일 싸우다시피 하는데 싸우면서 하는 말이 나 혼자 잘 되려고 그랬냐. 우리 가족 위해서 그런 거다. 너도 맞벌이 같이 했으면 내가 이런 짓 안 했다 등등 적반하장으로 기가 막힌 말들을 내뱉길래 이 일을 시어머니께 알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남편을 혼내는 듯 하더니 네가 잘 챙겼어야지. 너는 그동안 뭐 했냐. 그 착한 애가 혼자 벌어 애 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같이 벌었으면 착실히 저축하며 살았겠지. 남편 탓하지 마라. 내가 식당 가서 일을 하더라도 다 갚아줄 테니 내 아들 그만 긁어라. 돈 앞에서 본색 드러난다더니 너 참 매정하다. 갖은 막말을 하셨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결혼 5년 차까지 했고 둘째 생기면서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경제적으로 부족해도 제가 키우는 걸로 의논해서 결정했습니다. 주식은 남편이 해서 돈을 다 잃었는데 그게 왜 전부 제 탓인가요?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남편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그리고 돈 걱정으로 요즘 지옥 같습니다. 지금 남편은 저를 피해 시댁에서 지냅니다. 남편 월급은 대출금 갚는데 다 나가고 제가 부업으로 하는 100만 원 남짓의 수입으로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커서 이혼까지 생각이 듭니다. 정말 1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비겁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정말 사연자분께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나하고 상의 없이 대출을 받고 집 담보를 받는 것도 부인이 알았으면 이거를 그렇게 하자고 했겠어요? 나 모르게 지금 집 대출까지 받았고 또 시댁에서 돈을 빌렸고 이게 막 수천만 원이 됐고 진짜 이 와중에 지금 억 단위 안 간 걸 다행으로 여겨야 되는 건지 한심한 생각이 정말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내용은 지금 이렇게 지금 펼쳐져 있지만 이 사연을 가지고 참 요소요소의 인물들의 마음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번 사연자님은 너무 일단 불안할 것 같아요. 나하고 상의 없이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벌어지면 어떡하지? 신뢰를 다 잃어버린 상태인데다가 남편이 이렇게 치사하고 치졸하고 정말 이렇게까지 비겁한 사람인지를 모른 거예요. 그게 지금 부인은 너무 상심한 거죠. 이 부인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까지 비겁하고 이렇게까지 실망스러운 남편인지 몰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남편이 꽤 괜찮았던 남편이에요. 부인 입장에서는 꽤 성실하고 뭔가 이렇게 의논도 되고 꽤 내 입장에선 꽤 굉장히 괜찮았던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건을 겪어보니까 이렇게 비겁하고 이런 남편인지를 몰랐던 거죠. 이게 지금 부인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남편이 좀 새로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인은 지금 남편을 질타를 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의 사과. 내가 당신한테 제대로 상의도 못하고 말도 못할 정도로 내가 정말 뜬구름을 내가 잡았던 내 마음이 있었다. 정말 내가 눈이 어떻게 됐었다. 그러니 당신 얼마나 나한테 실망했겠냐. 당신 많이 놀랬지. 너무 미안하다. 너무 당신한테 정말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다. 여보. 너무 미안해. 이런 얘기를 지금 부인은 듣고 싶은 거고 진정한 사과를 바라는 거지 남편을 꼭 비난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동안 내가 꽤 괜찮은 남편이었어요. 그래도 성실했고 아내한테 좀 으쓱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었는데 그냥 주식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이렇게 허망하게 일을 나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만큼 자신감도 많이 꺾였고 스스로한테 놀랬고 뭐 이게 막 다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부인을 볼 낯이 없어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한 나머지 그냥 막 던진다고 했던 말들이 너무 비수가 되는 말들로 지금 부인한테 전달이 된 거죠. 뭐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어쨌든 아들이 돈 필요하다고 하니까 급박해 하니까 어떠한 거여도 아마 어머니는 마련해 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아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애가 너무 쪼그라들었어. 괜찮은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아들이 너무 처음에는 아이고야 왜 그랬냐 그걸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지 막 하다가 너무 내 아들이 측은하고 불쌍하니까 나라도 얘를 감싸지 않으면 우리 애가 너무 불쌍하니까 어머니는 아들을 감싸면서 당신 둘이 얘기를 했겠죠. 뭐 좀 여유가 있고 다른 와이프들 뭐 돈 버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와이프들 보면은 참 부럽기도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어머니하고 막 하다가 어쩌면 어머니도 이제 생각에 그래 너도 이렇게 잘 나가는 며느리들 많이 있는데 너도 돈 벌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다 거품성 얘기들인 거예요. 본인들도 너무 어쩔 줄 모르고 속상하고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한심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본인들이 그냥 막 날리는 말들인 거예요. 그 말이 지금 부인한테 비수가 됐다라는 거는 부인이 생각해도 나라도 좀 돈을 많이 잘 벌었으면 괜찮았을까? 이 이야기를 1%라도 한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자문해 보세요.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그 말이 그렇게 크게 아프게 들렸다라는 거는 그리고 그 말이 너무너무 나한테 비수가 됐다라는 거는 나한테도 분명히 어쨌든 의미 있는 얘기기는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막 혼돈이 돼서 막 섞인 거죠. 얼마든지 풀 수 있고요. 이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들에 대한 것만 잘 접근을 하면은요, 부부는 훨씬 단단해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차후 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으려면은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 남편이 이 대출금을 다 갚으셔야 돼요. 1원도 남기지 말고 남편이 이 돈을 다 갚으셔야 돼요. 사실 남편이 다 갚는 거 아니죠? 부인도 거기에는 같이 갚고 있고 애기들 둘도 지금 아빠 그 대출금 지금 같이 갚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의 희생이 감내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매우 미안해 하셔야 돼요. 같이 감내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은 꼭 남편이 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은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부인이 살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문제를 우리 가족이 같이 해결해 냈다가 중요해요. 뭐 아까 시어머니가 내가 식당 일을 해서라도 내가 무슨 품을 팔아서라도 내 아들 대출금 다 갚아줄 거다. 내 아들 문제없이 만들 거야. 이거는 오히려 더 위험해요. 남편이 어떤 판단력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 심사숙고해서 책임에 대한 것을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려면 그 문제는 어머니 도움 없이 남편이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들려왔던 말들로 지금 내 마음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 마음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남편을 제대로 응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연을 보낸 것도 주식 문제 때문에 사연을 보내기도 했지만 주식 문제는 현상이에요.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가 들은 말들이에요. 남편도 나를 비난을 하고 시어머니도 나를 비난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연을 보낸 핵심이 뭐냐면 제가 뭘 잘못했죠? 부인이 뭘 잘못해요? 잘못하기는 잘못하고 하나도 없지. 잘잘못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 풀기도 어렵지만 굳이 세상적인 잘못으로 봤으면 남편의 주식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복잡해진 내 마음이 이렇게 서럽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싶고 내가 지금 내 마음에서 지금 못 벗어나오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린 말로 내가 지금 힘든 내 마음이 뭔지를 잘 들여다보는 게 그게 굉장한 핵심인 거죠. 부인은 부인의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부인의 개인 상담 영역이에요. 다른 부부들처럼 너가 돈을 벌고 같이 맞벌이를 했으면 내가 주식을 왜 했겠냐라고 했을 때 부인은 예를 들면 이렇게도 얘기해 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이 반토막이 나서 나한테 면목 없고 정말 할 말이 없으면 부끄러워해라. 솔직하게 말해라. 내가 이렇게 반토막 내고 와서 얼굴 볼 낯이 없다고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라. 괜히 어줍지 않게 내 탓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내가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둘째를 낳고 도저히 애들을 보는 게 어떻게 손이 안 돼서 당신하고 합의해서 그만둔 거 아니냐. 내 탓하지 마라. 그냥 창피하고 부끄러우면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말해라. 그리고 면목 없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라. 나는 당신의 그런 솔직한 면들을 보고 알고 있었다, 그동안. 근데 당신 지금 굉장히 아주 비겁하다. 이 얘기를 아예 면전에다가 자분자분 얘기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부인 것으로 갖고 와서 소갈이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혼까지 생각할 만큼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이 사연자의 마음이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이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혼을 생각할 만큼 너무 실망해서 과연 이게 회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게 가장 처참한 마음이겠죠. 궁극적으로 제 생각에는 일단 내가 내 마음을 먼저 해결하는 거를 1차로 하시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남편하고 직면을 하면서 차분차분 대화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지금 대출금 문제를 다 해결을 해서 돈을 다 갚았다고 할게요. 남편한테서 다시 또 생활비도 받고 이런다고 할게요. 그럼 마음이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제2의 제3의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사실 지금 신뢰도 지금 회복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잠깐의 부부 상담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부부 상담이 지금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내 마음에 대한 것을 먼저 잘 보듬고 보는 게 이게 첫 번째라는 말씀을 꼭 드려봅니다. 문제가 주식인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식 문제가 꼭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 문제로 굉장히 소갈이를 하시는 부부들이 많이 계세요.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야지 되고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주식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부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